하나 적으실래요? 그 네이버 카페에 오늘 가셔서 네이버 카페에서 세종 부동산 스터디 한번 검색을 하시면 그 세종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을 거예요. 세종 부동산 스터디. 거기다가 내가 매주마다 자료를 올려놔요. 그럼 오늘 자료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들어오셔서 자료를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혹시 부동산 관련 업을 하시나요? 네. 그러면 앞에 계시면 중개사예요? 뒤에 계시는 분은 중개사고, 사장님은 그냥 일반인이시고, 공무원, 직장인, 그냥 개인 사업하시는. 제가 이제 다른 강의는 저는 잘 안 해요. 토지 강의만 하는 사람이라 토지 강의만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부동산으로 어차피 여기 강의를 들으러 왔을 적에는 부동산으로 한번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 항상. 그죠? 뭐 돈 주고 강의를 배울 바에는 나도 한번 부동산으로 한 부자가 되보겠다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 내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면 여건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돼, 항상요. 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머니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거 말고 또 빼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근데 머니는 갖고 있다 그래도 잘못 베팅하면 어떻게 돼? 실패하는 게 아니고 내 전 재산이 쪽각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토지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 상가 사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투자는 결국은 나를 내리막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부동산 투자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남들이 모르는 노하우가 나는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그렇잖아요. 이 밖에 나가 보면, 자, 여기서 여기 목자촌이죠, 여기가. 그럼 이 안에서 식당을 하는데 하루 매출을 몇백만 원 찍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있어요? 맛있는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 부동산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 하면 내가 부동산으로 남들이 모르는 비밀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매라는 데 가서 배워봤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죠.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솔직히. 그러면 나만의 어떤 비밀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어려운 얘기야. 그리고 부동산으로 성공한 선배가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 어려운 얘기죠, 현실적으로.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모르는 노하우는 갖고 있었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다르게 봐야 돼, 항상요. 세상을 보는 눈을. 뭔 얘기인가 하면, 자, 우리는 정부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을 다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며칠 전에 내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올렸는데, 내가 보니까 뭐를 올려놨냐면 농림지역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올려놨어요. 보셨어요? 중개사 하시니까 관심이 그 분야를 뭐 기사를 봤을 수도 있어요. 국토부에서 농림지역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기사가 내가 떠서
국토교통부 안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직접 봤어요. 진짜 그런가? 근데 그 안을 들어가서 봤더니 겉으로는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큰 대문짝하게 보도자료 나왔지만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 우리가 자 농림지역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농림지역 종류. 부동산 하시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농림지역 종류. 예? 자, 우리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지의 농림지역이죠. 그죠? 또 다른 데 있잖아. 농림지역이. 자, 농지에는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산에 있잖아, 산에. 아니지, 산이인데 우리나라 산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어요. 그죠? 아이고. 우리나라 산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은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림이 그 림자가 수풀림이란 말이야. 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림지역은 산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 들에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림지역은 산에도 있고 들도 있어요. 이? 들도 있어. 근데 요거 말고 있는 데가 또 있어. 농림지역이. 높은 산도 농림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평야 같은 데 다 농림지역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 농림지역을 알아보면 뭘 띄어야 돼? 토지 이용 계획을 띄어야죠. 그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배우려면 토지 이용 계획하고 좀 친해져야 돼. 토지 이용 계획 모르면 이거 하기 어려워. 에? 자, 적어 놓으세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은 꼭 번지 나오면 무조건 띄어야 돼요. 그거 띄어서 그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등기부등본 해석하듯이 토지 이용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농림지역이라고 써 있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음에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음에 들어가면 거기에 용도지역에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 밑에 칸에는 그 외 용도지구, 용도지역이 나와. 근데 위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쓰여 있는데 밑에 용도지구란에 또 농림지역이 또 찍힌 데도 있어. 자, 우리가 중개사 시험 볼 적에 두 개의 용도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공법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지정할 적에는 자, 우리가 우리 주거지역 용도지역이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인데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밑에는 관리지역으로 또 지정을 해. 돼야 안 돼? 중복되게. 근데 공법에 보면 두 개의 용도지역을 같이 지정 못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예외로 그렇게 지정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에 있는 내용하고 현실이 과연 같은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항상. 그럼 우리나라 농림지역의 종류가 관리지역 안에 농림지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 밑에 가보니까 또 농림지역이 또 있더라고. 그럼 우리가 농림지역이 몇 개 있어요? 아까 농림지역, 산에 있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에 농림지역 3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농림지역이. 근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짓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대문짝하게 막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저 들편에 네모 반듯반듯한 농림지역에다가 뭘 짓는다? 집 짓는 단독주택 짓는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국가가 사기치는 거야. 뻥 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했더니 그 안에 관리지역 안에 농림지역이 우리나라 몇 프로가 있는가? 0.2%가 있어요.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보도자료에 올려봤더라고. 그래 놓고는 대문짝하게 여기다 써놨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짓는다고. 야, 그럼 우리는 뭔 생각을 해? 야, 국가가 규제를 풀어서 농촌 활성화를 앞으로 시켜주니까 야, 농촌도 점점 살기 좋아지네? 이래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제 보도자료를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국가를 믿어 안 믿어? 국가가 뻥을 친다는 얘기죠. 과장되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첫 번째, 나만의 비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국가가 예스 그러면 나 노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우리 세종시청에 건축 허가해 주는 담당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뭐가 보여? 남이 못한다는 곳에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다 그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8강인데 8개 다가 돈 버는 거야. 어떻게 요거를 투자해서 돈을 벌었냐 이런 강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진짜 내가 거기서 진짜 파서 몇 년 동안 전문가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통해서는 내가 봤을 때 선수가 될 거예요. 선수가 된다고. 근데 노력하지 않고는 참 어려운 게 이 부동산 공부라고. 그 대신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방법이 그뿐이 없는데. 그러면 법률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자, 법률을 제가 다녀서 다 가르쳐줘. 어디 뭐뭐 있고 뭐뭐 있다 다 있다. 그러면 내가 법이 있으면 그 전체를 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법안의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겨 하나하나. 예? 아, 이런 게 있었네. 자, 그다음에 자, 내가 노하우 하나 알아야 되고, 내가 국가가 예스하면 노하우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죠?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저 친구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뭐 하잖아, 그죠?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돈은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 돈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라. 응? 부자는 어떤 돈으로 했어요? 다 남의 돈이야. 은행 돈이고. 그러면 지렛대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돈 빌리는 거 무서운 거 하면 부자 못 돼요.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서 빚 가장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부동산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 같아? 남을 못 살게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세종시 상가 사신 분들 거의 다 망했을 거예요. 이? 상가 사신 분들 다 망했어. 그러면 그 상가를 누가 팔아먹었어? 팔아먹은 놈은 그 당시에 다 돈 벌었어요. 에? 그러면 10명은 망했고 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남을, 우리나라가 그런 구조예요, 항상. 내가 살으면 죽는 놈이 또 있게 돼 있어. 그 세상 구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기는 쪽에 가서 서 있어야 돼. 부자가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씩 깨우쳐져야 안 깨우쳐져? 깨우쳐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남한테 잘못된 걸 내가 투자하고 나서 배우는 거야, 항상. 그렇죠? 잘못된 걸 내가 투자하고 나서 배운다고. 그 전에 배우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조로 가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됐다? 공부하는 길뿐이 없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른 강의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아래 해제하는 방법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자, 그걸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런데 세종시도 개발제한구역 있어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예, 금남면에 있어요. 앞으로 세종시가 개발제한구역이 금싸레기예요. 응? 왜? 왜 개발제한구역 금싸레기예요, 저게? 왜? 지금 세종시로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실은 몇 년도까지 내려오기로 돼 있어요? (29년) 원래는 2027년이에요. 네?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2031년. 자, 그런 자료는 어디서 한번 볼 수 있어요. 대통령실 어디 내려온다. 그걸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행복청 뒤 가면 알아요. 행복청 사이트 있죠, 홈페이지. 예? 행복청에서 그 추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은 어디서 해요? 국회의사당. 우리나라 국회가 해요. 여러분 국회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국회의사당이 세종시 내려오는 거 몇 년도까지 내려오나 알라 그러면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하시면 여러분 나와. 그 다음에 대통령 직무실 언제 내려오나 그러면 행복청, 행정중시 복합도시 건설청 사이트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내가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 사람들이. 에휴, 내려와요. 그거 어려워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세상은 뭘로 움직여? 법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 안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그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세종시에다가 여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만들 때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반대했죠. 그렇지만 가장 일을 많이 한 게 이명박 정부 때예요. 왜? 그 당시에 여기 아파트 짓고 난리친 게 이명박 정부라고 그 시에 많이 했어요. 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섰지만, 응?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 안 했어? 이 아파트 분양하고 계속 하잖아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해도 방법은 없어요. 왜? 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2030년까지 2031년까지 대통령 직무실 내고 국회의사당이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와요? 어떤 현상 와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기업도 하나씩 둘씩 움직일 거예요. 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여와 있어야 돼요. 서울에 있을 수 없어요. 응? 그러면 자, 여기 땅값 부동산값 올라 안 올라? 그렇죠. 지금 여기 세종시 아파트 얼마예요? 33평짜리가. 요새 많이 내려서 한 6억도 얘기하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 20억 가는 시절도 얼마 아예 안 남았다. 네? 그 아파트 그냥 갖고 있어라. 응? 갖고 있어라. 예, 예. 그런 사람들 믿지 마요. 세상은, 내가 이런 얘기만 해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자, 그럼 우리 한번 옛날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옛날에 통일신라가 나라가 번성했던 시대가 있었잖아. 통일신라 망했어, 안 망했어? 망해서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탄생했어요? 고려가 탄생했죠. 고려는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어. 뭐가 탄생했어요? 조선이 탄생했어요. 조선은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탄생했어요? 대한민국이 탄생했어요. 대한민국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해. 망하게 돼 있어. 이게 세상살이야. 망한다니까.
나라가 없어지게 돼 있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는 망해.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탄생해야 하네. 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말고 어떤 나라가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 지어봐. 여러분들이 혹시 나라를 짓고 이런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 나라가 어떤 나라가 좋겠어요? 응? 거기다 글로벌한 대한민국 이렇게요? 하여튼 대한민국도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나라가 탄생해서 죽고 이제 멸망하고 이 이유가 왜 멸망해요? 나라가 탄생해서 멸망하는 이유는 뭐야? 왜? 아니 그럼 옛날에 고조선이 지금까지 고조선이 있을 수 있잖아. 멸망 안 하면. 근데 멸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라가 커지다 보면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안 나와? 나와죠. 그럼 자 백성들은 뭐해? 그 대목 일으키는 거죠. 예? 봉기, 예? 자, 혁명, 자 좋은 말로, 예? 자 이러면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거죠. 그게 세상 돌아가는 우리가 세상 살이하고 똑같다는 얘기. 우리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거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 망한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없어지고 새로운 국호의 중심지는 세종이다. 응? 세종이 그때 가면 수도가 자 지금 서울이 수도지만 앞으로 서울 세종 수도인데 세종이 수도가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서울 아파트 얼마가? 여러분 강남 아파트 얼마가? 30억? 30억은 뭐 보통 30억이고 지금 괜찮은 거는 한 50억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강남 요새 재건축 해야 안 해? 요새 재건축 요새는 조금 뭐 만약에 강남 50억짜리를 저놈을 재건축하면 얼마가 아까죠? 내가 봤을 때 80억, 100억도 갈 거라고 봐요. 생각해봐. 강남만한 자리가 있어 없어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리고 그 강남에 사는 애들은 계속 지 아파트 올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진 애들은 그거 다 살잖아. 그죠? 그럼 80억, 100억도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지방에 가면 아파트 1억도 안 가. 그죠? 그러면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냐고. 그러면 걔들은 가만히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라고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서로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들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살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그렇죠. 세상이 자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저는 그래. 서울 집값이 자꾸 올라가잖아. 내가 이런 얘기. 서울 망할 때가 점점 오는 거다. 이거. 네? 자, 그럼 지방으로 뭘 내려가야 돼 자꾸? 서울의 중심 기능을 지방으로 자꾸 빼내야 되겠죠. 그죠? 방법이 그뿐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 국회도 오고 청와대도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삼성도 내려와야 되고 서울대도 내려와야 된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안에 올 거다. 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종시가 오른다 이러면요 그래 너는 그래 생각해. 예? 예. 그렇지만 세종시 아파트 20억 가는 시대에 온다. 예? 그런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만 계시면 여러분 성공해. 근데 자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래? 야, 세종 다 끝났어. 그 말을 듣고 아파트값 좀 비싸니까 이제 팔어. 그래서 홀딱 파는 애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다시는 예, 세종시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직은 좀 쌀 때니까 지금 아파트 갖고 계신다면 꼭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예, 세종시 아파트 갖고 계셔야 돼.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스스로가 내 나라는 사람한테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 예? 그게 세상은 돌고 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옛날에 개성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옛날에 고려시대 때 개성이 잘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한양으로 넘어간 애들이 있었고, 아니야, 개성이 좋아 그래서 개성이 계속 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꼴이 또 나는 거야.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종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여기가 수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앞으로 한 10년 안에 온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라고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세종이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세종에서 또 큰일을 하실 때도 오실 거예요. 자, 아까 네이버 카페 세종 부동산 스터디에 들어가시라 그랬어요. 거기 앞으로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 세종 부동산 스터디 네이버 카페 거기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앞으로 자료 같은 걸 올려놓을 거고, 만약에 거기에 선생님들이 이게 있어요. 모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알고 싶은 거 올려서 서로가 또 이렇게 물건이라든가 뭐 알고 싶은 걸 거기다 자료 올려서 서로가 이렇게 글도 쓰고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자꾸만. 그러다 보면 실력이 하나씩 느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개발 제한 구역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개발 제한 구역 땅들이 세종시에 있는 게 좀 싸요. 그래도 그럼 앞으로 서울에서 청와대도 내려오고 국회의사도 내려오면 앞으로 세종시만한 이런 신도시가 또 지어야 돼. 이런 신도시 또 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질 데가 어디뿐이 없어. 개발 제한 구역뿐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개발 제한 구역 아닌 쪽은 땅값이 다 올라가.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 여기 국회의사당 내려온다고 또 떠들고 여기 대통령실 내려온다고 떠들면 자꾸 하나씩 또 올라간다고. 그러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남은 거는 개발 제한 구역뿐이 없어. 땅이 남은 거.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 금싸라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땅이 금싸라기라니까 그 안에 땅을 사러 들어가는 건 좋은데 가서 아무거나 사면 돼, 안 돼? 그쵸? 개발 제한 구역 사면 평생 농사만 짓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땅은 잘못 사면.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 제한 구역 땅을 진짜 돈 되는 땅만 사셔야 돼.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이 우리가 금남면 쪽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위치? 자, 여기 보면 네이버에서 여기서 이게 네이버인가? 아니네. 스카이브 지도, 그냥 지도. 이렇게 하면 다음 지도네. 색깔이 이건 일로 나오네. 네이버로 가자. 네이버 지도. 여기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요. 여기서 금남면을 한번 쳐볼게요. 이거 나오죠? 여기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 선이 있죠. 여기 선, 요거 이렇게, 그죠? 여기가 대전가는 일본국도 요거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여기는 이쪽은 해제가 됐는데 이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도를 중심으로 이쪽은 다 개발 제한 구역이야. 이거 이 땅요.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이 땅은 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대전은요. 대전은 거기다가 개발 제한 구역이고 세종은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야. 요 땅. 요 땅이 앞으로 세종이 도시 잡고 이제 행정중심 복합 도시로 국회의사당도 내고 대통령실도 내려오면 이 안에 땅이 앞으로 황금이 되는 땅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다른 데 땅은 비싸. 근데 여기는 싸기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해도 이런 데 수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런 데 수용을 하면 뭐 나와? 수용하면 딱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딱지가 돈이 아니야. 자, 우리가 이 수용 지역 안에 주민들이 주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뭐가 나와? 이주자 택지 나오죠. 그죠? 이주자 택지 나오죠. 이주자 택지가 분양가가 옛날에 80평짜리가 한 200만 원 정도 분양했어요. 200만 원이면 1억 6천 불이 안 돼. 근데 그게 피가부터 얼마까지 갔었어? 에이? 3억? 이주자 택지 거래 안 해봤군요. 예? 그 막 8억 막 이래까지도 갔었어. 10억까지도 갔었고. 예? 이주자 택지 하나 가지고. 이주자 택지 하나 가지고요. 예? 그러면 거기 만약에 처음에 피를 1억 주고 샀었어도 1억 6천짜리를 피를 1억 주고 샀어 2억 6천 안에 그죠? 그러면 거의 한 8억까지도 갔었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한 5억씩은 벌었었죠. 그죠? 예. 그게 이주자 택지 하나 가지고 그랬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주자 택지 받은 사람도 있고 아파트 받은 사람도 있어.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이주자 택지도 반토막이 났겠죠. 하여튼 이제 이런 시절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부동산에는 타이밍이 예술이야. 그걸 어느 시절에 파느냐. 자, 이런 거거든요, 항상. 근데 부동산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항상 팔아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 더 오를까봐 맨날 갖고 가다가 꼴까락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라.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인데 이 안에 땅 중에서 지금도 해제될 땅이 있어. 이 안에 땅 중에서 해제될 땅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해제될 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됐다. 지금 현재 해제 안 된 땅이 100만 원 간다. 그럼 해제되면 얼마 갈까? 해제되면. 그죠? 500 간다면 내가 500평을 갖고 있었어. 그럼 얼마야? 25억.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이면 자, 5억. 그럼 20억. 그러면 한 방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인생 역전이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내가 완벽하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냥 대충 하니까 뭐 하는 거거든. 네? 대충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법이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법 이름 거기 여기 적어놓은 거 없었나? 요 프린트물 보실래요? 요거 개발자한구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요 프린트물. 요 프린트물 보실래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쓰인 거 있죠? 요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야. 요거만 할 수 있어요. 요거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한다 그거는 관심을 갖지 마. 요 안에 걸 보라 이런 얘기야.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요거만 할 수 있는 거야. 자, 나도 여러분들의 강의를 여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이 법이야. 이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자,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돼.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이 세 가지인데, 요거 하나 있을 거야. 2030 대전도시관리계획. 요거 보세요. 2030 대전도시관리계획 보셨어요? 네, 요거는 대전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 거야. 해제 자료야. 강의를 하는데 해제 사례를 해줘야 알죠, 그죠? 그냥 강의만 하면 뭐해? 해제 자료를 알고 현장을 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봐야죠. 진짜 내가 부동산 배우고 싶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에요.
가서 여기가 왜 해제됐나 한 장도 봐야 돼요 다. 그래야 내가 하나씩 귀가 쏙쏙 들어가는. 자, 여기에 2030 대전시 도시관리계획이요. 여기서 자 2030 대전 도시관리계획 이래 써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시 기본계획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도시관리계획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해요. 5년마다. 예? 5년마다. 자, 세종시 장래는, 자, 세종시장이 나와서 세종시 장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세종 시민한테 브리핑을 한다고요. 5년마다 해요. 그거를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그래. 근데 도시 관리계획은 뭐야?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기본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도시관리계획은 뭐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실적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죠. 자, 우리가 기본계획은 하나의 추상적인 계획만 작성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근데 여기서 2030이라고 써 있어. 지금 2025년인데 2030이라고 왜 써 있어? 그쵸. 근데 저게 도시관리계획 앞으로 공부하시려면 거기서 하나 적어라. 중개사시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집침 하나 적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집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집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집침에 들어가면 도시관리계획은 몇 년도부터 한다 거기 써 있어. 거기 보면은 5하고 0년도부터 하게 돼 있어. 그렇게 뭐예요? 2025년에 했으니까 2030년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035년, 2030년에 한다는 얘기 아니고 5, 0 단위로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그래서 이게 2030 도시관리계획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이 나왔어 안 나왔어? 세종시. 이거 대전시는 작년에 나왔어요. 2024년에 나왔다고. 세종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올 6월달 7월달에 나올 거예요.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은 올 6월달 7월달에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조금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세종시 시청에 그 고시란이 있어요. 고시란. 거기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건 좀 아셔야 돼. 어떤 경우에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나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내 땅이 있어. 내 땅이 있는데 이게 농림지역인 거야. 내가 돈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을. 집을 단독주택 못 짓는 땅이 농림지역이야. 그럼 이 땅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런 거를 모르면 못 하잖아.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나라 책에 있어 없어 그거? 예? 책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법 아무리 뒤벼봐 그런 게 있나? 없단 말이에요. 이? 그런 걸 왜 안 가르쳐 줄까? 그런 거 가르쳐 주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 저들끼리 알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도시관리계획이 용도지역이 왜 바뀌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아까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내가 읽어보라 그랬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윤곽은 대충 잡을 수 있어. 자꾸 그런 걸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프리즘을 또 하나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카페 설치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아무도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카페가 뭐예요? 카페. 카페.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고 중개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법이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가서 보면, 자, 우리가 카페는 휴게 음식점이라 그래.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 그럼 휴게 음식점에 얘가 정의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죠? 휴게 음식점의 정의를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들어가면 휴게 음식점이 나와. 거기 안에 정의가 있어. 거기 보면 우리가 여기 제과점 있죠? 빵 파는데. 그러면 우리가 카페하고 제과점을 지금까지 다녀봤을 거야. 카페하고 제과점의 차이가 뭐야? 그리고 그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카페는 안에 네가 주방에서 불을 이용해서 그걸로 뭐를 할 수 있어? 생산 제조를 할 수 있잖아. 자, 요리를 내가 거기서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요리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제조할 수 있는 거죠. 카페는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제조해서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과점은 이 빵집도 제조 빵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카페하고 우리가 제과점은 다 불을 사용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한 가지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 편의점하고 그러면 제과점은 차이점이 뭐예요? 그치?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편의점은 생산을 할 수가 없어. 불을 못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 편의점은. 근데 그것도 용도 지역에 따라 틀려, 그죠? 용도 지역에서 내가 카페로 허가받으면 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카페가 허가 안 나오는 지역이면 불을 물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남들은 카페를 못 만드는 곳에 나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러면 돈을 벌어. 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보존관리라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보존관리. 여 밖에 나가면 전원주택 짓는 땅들 있죠. 다 보존관리야. 거기에 카페 할 수 있어, 없어? 카페? 휴게 음식점? 뭐 해요? 허가가 안 나와. 왜? 불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 근데 거기는 뭘 할 수 있어? 판매는 할 수 있어. 그럼 소매점은 할 수 있잖아. 그럼 편의점은 할 수 있지만 카페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카페를 만들고 싶어. 왜? 그걸 해야 돈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카페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실 수 있어야 돼. 그거 뭐 하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내가 중개사야. 어느 날 손님이 왔어. 나한테. 용도 지역을 딱 갖고 와서. 나는 공부를 한 게 요것뿐이 없으니까 이 카페 뭐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나한테 뭘 의뢰해야 안 해? 안 하죠. 남들은 뭐 한다고 했는데 왔는데 주 사장님이 이 카페 할 수 있어요. 내가 허가 받아줄게. 그러면 나한테 사건을 의뢰해야 안 해? 의뢰하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중개 수수료 받으면 돼, 안 돼? 그때는 컨설팅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컨설팅비 받으면 돼, 안 돼? 되죠? 그 대신 뭘 써놔야 돼? 그렇죠. 그거 꼭 써야 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컨설팅 집어넣어야 돼. 그 넣고 내가 계약서 쓰고 해야 돼. 나중에 안 쓰고 하면 그쪽에서 나한테 클레임을 걸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대신 컨설팅을 쓰면 수수료를 내가 달라는 대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중개사가 능력이야, 그게.
중개사가 실력이 있어. 실력이 있는 중개사 같으면 한 건 해서 몇 천만 원 달라 그래도 그 친구 자기가 봤을 적에 몇 천만 원 줘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죠. 그죠? 그게 중개사 능력이에요. 내가 세종시에 이제 2012년이라나 어떤 노인네가 땅을 팔러 왔어. 땅을 팔러 왔는데 그때 내가 용포리에서 중개사를 했어요. 용포리에서 중개사 했는데 노인네가 땅을 팔러 왔는데 그 대박리 땅이었어. 대박리.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그 코너인 땅인데 땅이 좋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800평인가 나한테 200만 원에 팔아달라 그랬어. 그럼 얼마예요? 16억이요. 근데 16억이 그냥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리죠. 근데 서울 사람이 나한테 찾으러 왔었어. 그거를. 이 땅 어떠냐고. 내가 소개를 했는데. 근데 내가 그 16억 팔아봤자 수수료 얼마 받을까? 16억에 그럼 9%면 자 16억에 9%면 900억 900만 원, 6, 9, 54, 500만 원 더 해봐. 기껏 받아봤자 1300, 1400만 원 아니야. 근데 저거 내 평생에 저거 몇 번 하지도 못해.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땅 팔러 온 사람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불렀어. 사장님. 그럼 16억이니까 내가 17억을 받을게요. 그럼 16억은 입금하고 1억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왜? 이걸 못 판다는 거 지도 아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내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1억을. 안 줘. 어느 바보가 줘. 땅을 팔찌개는 팔고 싶으면서 무조건 다 준다 그래. 그럼 계약서 쓴 다음에 어떻게 돼? 계약서 쓴 다음에 10명 중에 9명은 말을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어차피 인정작업 해주기로 했고 1억을. 그러면 각서를 하나 나와가 쓰는 거야. 그럼 쓰라 그러면 써, 안 써? 그분은 써요. 왜? 자기도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 종이 쪽지 하나 쓰면 그때는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히 컨설팅 계약도 써야 돼. 그런 거 안 쓰면 안 주게 돼 있어. 사람 심리야 그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야. 돈 많은 부자도 마찬가지야.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1억을 받아본 적이 있어. 1억을 중개 하나 해가지고 1억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중개사가 있어. 나하고 같이 일했던 중개사가 있는데, 여자애인데 걔는 하는 게 한 개도 없어. 뭐 어차피 손님도 내가 내고 뭐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걔가 계약서를 하나 쓴 거야. 야, 너 계약서 하나 써.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줬지. 그렇게 입이 찢어져 안 찢어져? 아니 뭐 지가 한 게 뭐 해서 계약서 하나 쓰고 1000만 원 줬는데 내가 그럼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자, 우리가 세종시 같은 이런 지역에서 부동산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들 돈 벌기가 쉬워요. 그때 내가 2012년 막 여기 내려왔을 적에 세종시에 땅 한 평이 30만 원, 40만 원뿐이 안 했어요. 처음에요. 외곽에 돌아다니 보면. 근데 그 땅들이 지금 얼마가 300, 400씩 다 가버려요. 근데 세종시가 앞으로 국회도 내려오고 청와도 내려오면 그런 시절이 또 올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꾹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꾹 참고. 그 대신 내 실력 길러야 돼. 그러지 않는 한은 절대 나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근데 이런 건 있어. 나이가 늙든 젊든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 희망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낙이 없는 거야. 야, 나 이거에서 어떻게든 한번 벌어야지. 이런 항상. 저 밖에 나가 보면 이제 노인네들 많잖아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보면 희망이 없어 사람들이 다. 아니 그걸 보면 내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세상이라는 건 세상은 돌고 돌게 돼 있어. 예? 희망을 갖고 세상을 하나하나 살다 보면 또 나한테 또 멋진 또 세월이 또 다시 다가온다. 내가 세종시에 2013년, 22년에 왔을 적에 여기에 막 보상금 막 받아가지고 10억, 20억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기 다 분양하는 애들인데 게임에 쏘아가지고 다 그냥 다 뺏겠지 뭐. 응? 근데 그 돈 갖고 있으면 다 지금도 부자 됐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세월이 또 다시 오니까 그런 세월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자. 오늘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해제만 조금만 갈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해제해서 돈이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는 없어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하면 뭘 알면 돼? 요거를 알면 돼. 요거를 집에 가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요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 요걸 알면 돼.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9가지를 하나하나 다 해볼 거예요. 다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9가지를 내가 얘기를 해도 이 중에서 2가지만 지들 알면 돼. 예? 2가지만 알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 단절된 토지 적어 놓으세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단절된 토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단절된 토지. 2번째, 이주권. 또 이 2가지만 알면 돼요.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경기도 양주인가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내가 카페에다 글을 올려놨는데 그걸 봤어, 그분이. 근데 그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갖고 계셔. 근데 그분이 경계선 간통 대지라는 걸 내가 글을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전화가 왔어. 본인이 그런 땅을 갖고 계신가 봐.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시청에 가면 시청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 결국엔 가서. 그럼 공무원들하고 내가 이 공무원을 싸워서 공무를 이해시킬 정도 능력이 되면 내 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죠. 그렇지 않은 한은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나는 어려운 얘기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건 뭐가 알아야 된다? 단절된 토지, 이주권 2개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 개발제한구역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여기 대방리 아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잖아. 그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악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불악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간 불악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지? 칠악지구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칠악지구가 2종류가 있어. 자연 칠악지구가 있고 집단 칠악지구가 있어.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가구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우리가 도시가 있는데 대도시가 있고 중소도시가 있고 소도시가 있잖아. 그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면 가장 부자는 어디야? 소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중에서 가장 부자는 대도시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죠? 마을이 큰 불악이 있는 곳이 잘 살겠죠. 어디든. 그리고 뭐든지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 뭐를 많이 줘?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항상연히. 자, 우리가 사람이 적게 불악도 한 집, 2집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불악이 50호가 넘는 데가 있어. 그럼 여기에 땅의 용도지역과 이쪽의 용도지역은 땅 또 달라.
그럼 나는 어디가 살아야 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네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집 짓는다고 쫙 전원주택 집 짓고 네가 살아. 근데 그 땅은 올라 안 올라? 안 올라. 왜? 사람이 많은 곳에 국가도 용도지역을 바꿔주니까 그런 쪽에 네가 살아야 내 땅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전원주택 쫙 꼭대기 가서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전원생활 하러 들어가는 거지 내가 땅의 가치를 높이기는 어렵다는 얘기야. 결국엔 가서. 그럼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 내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여기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뭐라 써 있어요? 요거는요. 요거는 제1종 일반지구지역. 자, 이게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이게 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지금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뭘까?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차이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일정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주택의 기준이 50% 이상. 자연취락지구는 주택의 기준이 20% 이상. 집단취락지구는 주택의 기준이 10% 이상이야.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혜택이 가장 어디가 좋아? 아무래도 일반 주거지역이겠죠. 왜? 이건 도시지역이잖아. 그죠? 좀 도시지역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 요 세 가지 기준을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요 대방리인데 여기는 해제된 지역이야. 대방리 그 안에 들어가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땅이에요. 거기가 해제된 땅이고 자연취락지구로 써 있어요. 요것도 해제된 거야. 요것도. 그럼 요 지금 선이 있죠. 요거 이렇게 요 안에 있는 땅이 다 해제된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집단취락지구로 써 있어요. 요것도 하얗게 선이 그어져 있죠. 이건 10% 이상인데 이건 해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건 해제가 안 된 땅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불악이 있는데 땅을 살 때는 어떤 땅을 사야 돼? 자, 여기도 농지가 있어. 이 안에 농지가 있고 여기도 안에 농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도 농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땅을 살 적에는 어디 땅을 사야 돼? 제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자연취락지구 땅을 사면은 저게 해제된 땅이니까 농지에다가 카페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해제가 안 된 땅이야. 그럼 이건 농지를 사도 카페를 칠 수 있다 없다? 못 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안에 들어갔더니 집이 19채가 있는 거야. 근데 아까 해제되는 기준이 자연취락지구는 20%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20%를 만들어야지. 그럼 어떤 땅을? 이 안에 대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농지는 집을 못 져. 그럼 어차피 대지는 집을 수 있으니까 대지를 어떻게 해? 대지를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분할도 조건이 있을 거야. 몇 제곱 이상이라야 분할이 될 거라고. 자, 그런 땅을 여기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서 그걸 분할해서 집을 지면 20%가 되면 요 안에 대지 아닌 농지도 해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땅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땅의 가치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뭐를 먼저 알아야 돼?
취락지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지구가 어디에 있는데 그 취락지구에 뭐를 할 수 있나 없나? 취락지구에 뭐를 할 수 있나 없나? 자, 우리가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뭐라? 자, 우리가 자연 취락지구는 20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20호가 안 된 지역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20호를 내가 대지를 분할해서 한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자, 한 5분만 쉬었다 갈게요. 한 5분만 쉬었다 갈게요.